이번 시간엔 축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축토는 한자로 보면 끈, 유, 자예요. 이건 무언가를 계속 이어가고 묶어두는 성질을 가진 글자죠. 축토는 어떤 걸 하든 혼자보다는 단체와 유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져요. 혼자 나서기보단 조직 안에서 함께해야 일이 풀리는 스타일이죠. 자에서 싹을 틔운 기운이 축에 이르면 마치 어금니처럼 단단하게 맺히는 느낌이에요. 생명의 씨앗을 두 손으로 꼭 감싸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푹방의 물 기운을 잇목으로 연결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요. 또 축은 굴종의 기운도 가지고 있어서 겨울에 찬 기운이 점차 양보하고 물러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축토는 사음이양, 즉 사음의 기운에 이양의 기운이 섞인 상태라서 겉보기엔 아직 한기가 왕성한 시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양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절기로 보면 소환과 대안이 들어있죠. 말 그대로 가장 춥고 얼어붙은 냉동창고 같은 땅이기도 해요. 축토는 천간의 기토와 연결되는데 이 기토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중정한 음토라서 축도 그 영향을 받아 조절하고 중재하는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축토는 동토라고 불릴 정도로 얼어있는 땅이에요. 이건 조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땅이 되지만 조우만 잘 되면 오히려 만물을 살릴 수 있어요. 겨울보리가 움트는 이유가 바로 이 축토의 기운 덕분이에요. 축월생 사람이나 사주에 축토가 있는 사람은 대체로 과묵하고 우직하고 성실한 성격을 가졌어요. 겉으론 조용한데 내면엔 따뜻한 양기가 있어요. 일 처리도 조용히 티 안 나게 야무지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화합하고 결합하려는 성향도 있지만 살다 보면 애군이 자주 따라요. 축자 안에는 10자가 들어있는데 이건 자연수 중에서 완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다시 순환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축토와 미토는 둘 다 이런 순환의 의미를 품고 있고 이 둘은 지구의 축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덕이 꼭 필요한 치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축의 형상 즉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예전 농경 문화에서 아주 큰 재산이었어요. 옛날에는 소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토는 금고, 은행, 조상의 유산, 그리고 선산, 금광처럼 뭔가 묻혀있고 보관되는 장소의 의미를 가져요. 사주에서 축토가 강하면 세무공무원이나 은행원 같은 직업도 자주 보입니다. 또 축토는 공간의 역마살로서 숙박업, 운송업과도 관련이 있어요. 변화에 민감하고 고집이 센 성향도 있죠. 소처럼 조용하지만 자기 세계에 빠져 외부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축토는 낯선 변화를 불편해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주에 축토가 많으면 숙박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소가 여름에 그늘 아래에서 쉬는 것처럼 할 일이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운이 좋지 않은 축토가 들어오면 정말로 일이 없어 실업자가 되기도 해요. 또 축토는 남의 일은 다 해주고 자기 일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완전히 희생적인 존재인 거죠. 탕화살로 이어지면 화상, 자살, 음독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연관돼요. 축월의 땅은 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라서 안에서 내실을 기르며 기다리는 중요한 계절이에요. 축토는 유대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지 말고 단체나 조직 안에서 뭔가를 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장사도 독립보다는 대리점 형식이 좋고 축토가 대운으로 들어오면 이민도 많이 갑니다. 축토는 얼어붙은 땅이라 수를 만나면 더 단단해지고 화를 만나면 기운이 빠지기 쉬워요. 자수를 만나면 자축합이 되면서 물의 기운으로 전환되기 쉬운데 이때 사령이 기토라면 토극수의 작용도 함께 봐야 해요. 또 미토를 만나면 축미충이 되는데 이때는 축 안의 개수와 미 안의 정화가 부딪히고 축 속의 신금과 미 속의 을목은 충돌 영향이 덜하다고 봅니다. 축토는 지장간 속의 개수, 신금, 기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처럼 여과하는 역할도 합니다. 조우가 안 되어 있거나 합의된 축토는 금고, 은행 같은 저장소의 상징이에요. 세금, 금융, 상속 같은 재화와도 관련이 깊죠. 또 축토는 모체, 즉 발생의 바탕이 되는 지역 개념이에요. 국제 적십자사, 봉사단체, 국가기반사업, 식품업, 자재창고, 냉장고, 숙박업, 주차장 같은 것들도 다 축토와 관련된 의미예요. 늘 남을 위해 봉사하고 정작 자기는 희생당하는 게 축토의 성격이기도 해요. 이 때문에 사주에 축토가 많으면 억울하게 남의 일을 하다가 손해보기도 쉽고 철학, 종교 같은 인류 문화유산과도 관련이 있어요. 축월은 기다림과 인내, 미래에 대한 동경심, 희생정신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외적으로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허황된 걸 바라면 실패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축월의 다른 지지들과 만났을 때의 통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월에서 자수를 만나면 얼어있는 땅, 축토가 자수라는 강한 수기를 만나면서 얼음이 더 단단해지는 격이에요. 겉으론 자축합술하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멈추고 한랭지기가 더 강해져요. 이럴 땐 반드시 병화나 간목이 있어서 그 한기를 풀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축월에서 축토가 반복되는 경우인데요. 같은 기운이 반복되니 쓸모없는 땅만 많아지고 한습해져서 삶이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어요. 이때도 역시 화가 먼저 있고 목의 도움으로 그 기운을 써야 하죠. 예를 들면 축토가 반갑지 않은 사람은 형이나 충 때문에 삶이 힘들고 심하면 비관이나 음독, 약물 중독 같은 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축월의 임목을 만났을 때인데요. 임목이 축토라는 틀을 깨고 나오니 수술수 혹은 단체를 나오는 일 혹은 금고를 깨는 듯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독립을 하거나 물질 위주의 일을 하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좋지 않으면 관제수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인중의 간목과 병화가 축중의 기토 신금과 암합을 이루면 오행의 변화가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작용은 생기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해요. 이번엔 축월의 묘목을 만나는 경우를 보죠. 묘목은 음목이라 아주 철저하고 무정하게 축토를 극해요. 묘목은 오래된 것을 뽑아내는 기운이 있어서 과거를 청산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격각살이 형성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거나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은 진토와의 관계예요. 진토는 옥토고 축토는 돌이 섞인 땅이라 서로 안 맞아요. 진토가 반기지 않는 축운이 오면 망치는 격이 되고 반대로 축중 기토를 용신으로 삼는 사주에 진대운이 오면 좋은 운이 되죠. 하지만 이 둘이 만나면 냉습한 땅이 돼버리기 쉽고 목에 도움 없이는 화도 잘 못 써요. 특히 귀신일 때는 욕심으로 일을 벌이다가 실패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어서 사화와의 관계를 보면 축토는 사화를 만나서 한습한 기운이 풀릴 수 있어서 도움을 받아요. 다만 사화 입장에서는 축토의 뿌리를 잃을 수도 있어서 불안정하죠. 이 둘이 합하면 금국이 되는 걸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화생토의 작용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오화와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축토 입장에서 오화는 묶인 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기지 않으면 오히려 재물을 뺏기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오화는 축토의 인성이 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기문이나 원진, 탕화 등 복잡한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미토와의 관계에서는 축미충이 중요한데요. 이 충이 오면 축중 개수와 신금을 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부 인연이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귀신이면 인간관계에서 냉정하게 끊기는 일도 생기기 쉽고요. 신금과의 만남에서는 금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서 축토가 독이 되고 신금이 강해지는 형상이 돼요. 이럴 땐 축토 입장에서 무기고에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보죠. 예를 들어 신금과 합이 이루어지면 맺고 끊음이 분명한 성격으로 나타나고 대인관계에서 인기도 있지만 냉혹한 면도 드러나게 됩니다. 술토와의 관계에서는 축술형이 되는데요. 누수현상, 문서 변경, 과거 문제로 인한 변화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병이 생기기도 쉬운데 신경계, 심신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또 사주가 유기하면 장수로 푸실하면 사소한 일도 꼬이게 만드는 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와의 관계는 북방수국이 형성되기 쉬운데요. 이럴 땐 토극수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환경이 지저분해지거나 수기가 범람하는 형상이 되죠. 이럴 땐 무토의 도움과 화의 작용이 꼭 필요해요. 또 일지에 축토가 있는 사람은 늦은 결혼이나 나이 많은 배우자와 인연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